방역은 호전됐지만 오미크론은 여전히 위험하다. 최근 방역 당국이 내놓은 코로나 진단인데요.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은 확진자의 89%가 오미크론 감염자였고요. 주한미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주 동안 경기 지역에서만 950명이 넘는 미군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체적인 확산세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일단 오미크론의 이제 분열 자체가 이제 2주 전에 뭐 1%, 2% 나왔는데 이미 이제 지난주 결과가 10%를 넘어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속도라면 1월 말에 50% 이상을 넘어서고 2월 달에 이제 완전히 주된 바이러스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된 바이러스가 된다는 것이 흔히 말하는 우세종이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50% 이상이 되는 시기로 1월 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1월 말종의 경에 오미크론이 그럼 우세종이 된다면 어떤 방역 대책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일단 이제 영국이나 이제 미국을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네. 확진자 규모가 한 4배에서 5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오미크론 이전과 이후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진단 체계도 이제 확충도 해야 되고 네.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약물 투여나 재택 치료가 돼야 되는 상황들도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증화 비율은 한 30%로 준다 그래도 확진자가 3배, 4배 되면 중증 환자도 같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12월 달까지 확충돼 있는 병상 활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가에 대한 준비들도 1월 말 전에 갖춰야 될 상황입니다. 백신의 경우는 어떤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화이자에서 오미크론용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말도 들리던데요. 4차 접종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4차 접종은 아마도 어차피 해야 될 거는 같은데 네. 이제 백신을 기존의 백신으로 맞을 건지 아니면 업데이트된 백신으로 맞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일찍 맞아야 되는 분들, 특히 면역 저하자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진들이 이미 이제 2월 달이 되면 3개월을 넘기 시작하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화이자는 뭐 3월 이후 정도면 이제 업데이트된 백신이 나올 거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기 때까지는 여름은 지나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여름 이후에 맞으시는 분들은 아마 업데이트된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이웃 일본의 경우에요. 그동안 확진자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보도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코로나19 감염 폭증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주1 미군의 오미크론 감염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일단 이제 처음에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게 된 거는 이제 오키나와 근처에서 미군 부대 주변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된 거는 맞는데요. 네. 지금은 전국 단위로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오미크론이 전체 분율의 한 60에서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본이 100명에서 8,000명까지 올라가는데 2주도 안 걸렸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오미크론이 주된 바이러스가 되면 확진자 규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오미크론 점유율 10% 수준에 올라왔다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경기도 평택 그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죠. 여기서는 오미크론 감염자 비율이 89%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평택 미군 부대 감염자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 평택은 하고 경기도는 이제 일단 일본의 오키나와 비슷한 상황이 맞은 부분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작년에 델타 변이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울산 쪽에서 외국인들로 유입하면서 울산하고 경남 지역에서 확산된 이후에 전국으로 단위로 확산이 됐었거든요. 아,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다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거는 정말 시간이거든요. 국내에서의 이제 확산 자체가 급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일부를 좀 완화를 할 것처럼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리두기까지 완화가 되면 오미크론이 우세 바이러스가 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평택 지역에서의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대통령도 주한미군 기지 방역 강조를 했고 평택시도 방역 강화에 나섰고요. 지금 이 미군 기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미군 부대 안에서의 이제 유행 차단 노력들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겠죠. 뭐 네. 재택 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제 평택 안에서 머물게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냥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뭐 평택 안에서의 방역 강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네. 오히려 지금 오미크론의 전파 양상이 경기도나 수도권 중심을 통해서 매우 급격히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해서 네. 정책적인 변화를 빨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키나와에서도 결국 일본 전역으로 확대가 됐고 우리도 평택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다량 발생에 대한 뭐 진단 검사와 또 의료진 준비 등의 대책 말고 또 어떤 대책이 또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일 텐데, 예. 이제 지금 우리 의료 체계 자체가 이제 다 임시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선별진료소라든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운영을 해서는 많은 환자들을 이제 진료하고 또 약을 특히 이제 팍스로비드나 이런 이제 경구약들까지 들어오는데, 네. 그냥 확진자가 증가됐을 때 약이 최대한 빨리 환자한테 도달을 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의료 체계 준비가 좀 많이 더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의원급이라든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외래 구조나 이런 것들도 빨리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보름에서 한 달 이내에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의료계 협조를 빨리 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방학이지만 곧 신학기가 시작되고요.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신데 오늘 교육부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대응 온라인 자문회의를 진행했고 교수님도 함께 참가하셨죠? 네, 참가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회의에서 혹시 청소년들 접종 상황 그리고 새학기 등교에 대한 방침 이런 것들이 좀 정해졌나요? 일단 이제 뭐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번 1학기를 등교 수업을 계속 이제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일단은 최대한 이제 예방접종률 최대한 방학 기간에 올리겠다. 네. 그리고 등교 수업을 전면 등교 수업을 노력을 하겠다. 다만 오미크론의 유행 자체가 2월에서 3월 사이가 가장 피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 상황을 버틸 건가. 특히 컨티젠시 플랜이라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뭐 교사들의 감염도 늘 거고 학생들의 감염이 늘어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학교를 어떻게 이제 유지할 건가에 대한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조언을 드렸습니다. 네. 역시 관련해서 이 청소년들 대상 방역 패스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어떨까요? 방역 전문가로서 좀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국민의 공감대라든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예. 이게 정책 자체를 법원에서 그것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면서 정책을 막아버렸던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고 또한 네. 실제로 지금 그 전주에 비해서 가처분 신청 인용된 이후에 소아청소년에서의 접종이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었는데 속도가 더뎌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방역에 매우 이제 방해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이런 이제 법원에서의 가처분 신청 인용, 특히 방역 정책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은 매우 신중하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신중하게 해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 법원에서 이 판사들의 과학적 사고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방역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예. 칼로 자르듯이 이제 뭐 방역 패스는 환자를 몇 프로 줄이고 뭐 거리두기 몇 프로 줄이고 인원 수량 몇 프로 줄이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들도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역 패스가 얼마나 유익한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방역적인 그런 시급성이라는 이런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 이제 학원하고 이제 방역 패스 가처분에 인용된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방역 패스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돼버리면 방역 패스 정책 자체가 완전히 자초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그 노력들,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까지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부분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고생 많으시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